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학 교육하는 주단쌤입니다. 자, 주학일기 잘 쓰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주학일기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주단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학일기 쓰기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이름하여 주학일기인데요. 주학일기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 주학일기의 세 번째 유형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유형도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었는데요. 이 유형에 대한 안내도 순차적으로 이 위에 띄울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학일기에는 총 6개 유형이 있고요. 첫 번째 유형은 우리 복습 루틴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걸맞는 총 3단계의 양식까지 제공해 드렸는데요. 벌써 교집합 카페에는 그 주학일기 복습 루틴에 따라서 매일매일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한 두 번째 유형도 있었죠. 이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EBS 매스라던가 아니면 수학과 관련된 책, 영상, 영화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냥 좋았다, 좋은 지식을 얻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기보다는 그 내용을 실제 학습과 연결지어서 기록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렸었는데요.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 복습 루틴은 공부한 날, 수학 공부한 날 매일매일 복습의 습관을 만들어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유형 총 5가지는 일주일에 1개 정도, 그리고 1개 정도 하나하나 모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5개 중에서 한 가지를 택 1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장해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개 되는 학생은 얼마든지 많이 해도 좋겠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유형 소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날로 화려해지는 주단쌤의 주학일기 양식인데요. 이 양식이 조금 정신없다 혹은 요거를 집에서 출력하기에 컬러 잉크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댁에서는 제가 기본 양식만 들어있는 파일도 같이 넣어놨으니까 그 버전을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세 번째 유형은 일상에서 궁금증 찾기입니다. 네, 일상에서의 궁금증이라고요? 우리 수학은 생각보다 굉장히 도처에 널려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가 횡단보도의 예를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학생들이 부모님의 차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에 신호가 걸렸습니다. 혹은 학교에 다녀오면서 횡단보도에 신호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횡단보도를 제어하는 시스템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도로의 폭에 따라서 멈추는 시간과 건너가는 시간이 분명히 계산이 될 텐데 이 모두 다 수학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궁금증을 가질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양식을 채워보는 건데요. 자, 제가 첫 번째 예로 횡단보도를 들었지만 이 횡단보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예가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 수학과 관련지어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바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예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수학의 궁금증이 더 눈에 띄게 될 테니까 선생님을 믿고 저를 믿고 이제 시작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궁금증의 동기를 써보세요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떤 궁금증이 들었는지를 쓰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궁금증이 생겼나요? 좀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뭔가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면 얘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횡단보도 시간이 결정되는 것일까? 혹은 좌회전과 우회전 같은 거의 원리는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구체적으로 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칸은 궁금증의 동기를 써보고요. 두 번째 칸은 어떤 궁금증이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냥 내 짐작으로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칸이고요. 네 번째 칸은 이 궁금증을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본다, 유튜브를 본다, 책을 찾아본다, 사전을 뒤져본다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죠.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법밖에 쓸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또 1차, 2차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정보는 이런 데서 찾아보면 되겠구나. 이것 또한 학생이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5번째 칸에는 칸이 좀 넓죠. 조사한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보는 칸입니다. 여기는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칸이 너무 적다면 포스트잇 같은 것들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자유롭게 조사한 내용을 적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적어보는 것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예시는 제가 횡단보도를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집에서 해볼 수 있는 3가지를 더 부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집에 모두 계산기가 있을 거예요. 계산기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물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학생도 있고요. 집에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 누나, 오빠 등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가 있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계산기를 가지고 어떤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계산기를 하나의 궁금증의 동기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집의 우편번호나 우리 집의 집원을 알고 있죠. 자, 도로명 주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양쪽 길을 사이에 두고서 양쪽 집의 주소가 번지가 홀수와 짝수로 나뉘었다는 거 알고 있는 학생도 있고 모르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번지 수는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일상생활에서 수학과 관련된 호기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부모님과 마트에 갔을 때 일이죠. 마트에서는 보통 이렇게 3+1 아니면 묶어가지고 묶음 할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사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 또한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상에서의 경험입니다. 자, 어떠세요? 제가 총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학생들 별로 그게 궁금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요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일해서 요 수학일기 양식에, 주학일기 양식에 꼼꼼하게 채워보기 시작하면 이걸 다 채웠을 때 분명히 한 가지의 호기심에 대해서 해결하게 되고 또 내 스스로 뭔가를 해결했다는 만족감 또한 성취감 또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3번째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뭐든지 처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같이 주학일기를 쓰고 있는 친구들이 교집합 카페에 인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도 거기에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는 것만으로 학생은 충분히 주학일기를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끝까지 부모님 그리고 학생 모두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면 반드시 뭔가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4번째 유형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